안녕하세요.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철입니다. 난리가 났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서 이제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인 이민자 단속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 불체 이민자 단속 지시가 좀 광범위한데요. 특히 경범죄, 그러니까 약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도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특히 이 전임 행정부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좀 묵인되고 관용으로 처리됐던 어떤 이런 이 경범죄,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방까지는 시키지 않았었으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경범죄 사안들에 대해서도 추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특히 이민사관 단속국, 특히 이 단속과 추방 업무 이 실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의 요원들에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선 요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추방을 시킬 만한 사유가 된다. 그러면 요원들이 바로 현장에서 연행을 하고 이민재판에, 추방재판에 회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어떠한 범죄 혐의를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그냥 혐의만 받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고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 붙잡혀도 내 신분이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그렇다면 바로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한 지금 갈등과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추방유예, 불법 체류 추방유예, 그러니까 불체 청년 추방유예죠. 다카라고 하는 이 다카는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국토안보부도 그저께죠. 언론과의 프레스콜을 통해서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단속 계획은 없다. 그리고 특히 이번 불체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지침에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역시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어저께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다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다카 수혜자들은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초점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민자 커뮤니티의 이 불안감은 식을 줄 모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어떠한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특히 뉴욕시, 이민자가 많은 뉴욕시 형사법원에 실제적으로 출두한 다음에 어떤 경범죄 혐의로 붙잡혀 온 이민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연방정부의 이런 불체 이민자 그리고 범법자 어떤 이런 단속 정책이 지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경범죄 적발이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뉴욕시경의 기본적인 치안 정책이 깨진 유리창입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건 작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큰 대형 범죄를 막는다는 어떤 그런 이 범죄학 이론인데요. 이러한 이 원칙 때문에 뉴욕시에서는 범죄가 큰 범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범죄로 적발되는 이민자들도 많고, 지금 그러한 정책 때문에 이 지금 같은 연방정부의 불체 이민자 추방 정책과 맞물려서 어떤 이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시 정치인들은 뉴욕시경의 경범죄 단속 원칙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뉴욕시경의 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이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고민거리인데요. 지금 뉴욕 시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그리고 또 불체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이 행정명령이 발동될 때도 마찬가지로 봤지만 공항에서도 억류가 되고, 지금 특히 지지난주에는 뉴욕시에서만 41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범법 기록이 있는 범법 이민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도가 된 사안으로는 이 서부에서는 한국인도 입국을 하려다가 구금된 뒤 다시 돌려보내졌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이 범법자,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이민자들을 속간해서 색출해서 추방을 시킨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이 경범죄까지 확대하고, 또 죄를 유죄 판결을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민자들, 특히 또 아주 작은 경미한 어떠한 이런 이 혐의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방을 시킨다는 이러한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흉악범죄를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전문화되고 구체화돼서 그렇지 않은 불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국토안보부의 그리고 또 이 연방정부의 이러한 불체 이민자 단속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